혹시 오늘도 식사 후에 술 한잔 하셨나요?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 한 잔이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송일구입니다. 2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 문제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생활 속 반복된 음주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이 심장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간이나 위는 몰라도 심장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은 간보다 심장을 더 먼저 공격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단 한 잔의 술도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술이 심장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며 그 결과 어떤 병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의학적 데이터, 회복 가능성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심장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은 바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1년이면 3,600만 번 이상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정교한 순환 시스템이 한순간만 멈춰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심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심장이 빨리 뛴다는 느낌만 기억하십니다. 그게 끝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알코올은 심장 근육에 직접 독성을 유발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 혈관은 일시적으로 확장되지만 몇 시간 후에는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변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 결과 부정맥이나 심박수 불안정, 심할 경우 심부전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술을 마시면 교감신경이 과흥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며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죠. 문제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계속 쉴 틈 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엔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약해지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심근병증 혹은 알코올성 심근병증이라 부릅니다. 놀랍게도 겉으로는 멀쩡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심장 내부에서는 조용히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이유 없는 가슴 통증이 밀려오며 급기야 실신이나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회복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한번 손상된 심장은 이전처럼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그때부터는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술이 심장과 연결된다는 사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술이 심장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 술의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술이라고 다 같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심장에 미치는 위험의 양상과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술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이 네 가지 술은 각각의 특성과 함께 심장에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먼저 소주입니다. 소주는 도수가 평균 16도 이상인 고도주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심근세포에 직접적인 자극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바로 그 순간 소주는 심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소주는 알코올 흡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알코올이 심장 전도계에 교란을 일으켜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매일 한두 잔씩 반복되는 소주 음주는 심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며 수년 후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맥주입니다. 맥주는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아 가볍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다량의 나트륨, 당분, 그리고 퓨린 성분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며 고요산 혈증을 유발하고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심장 비대와 심박 리듬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또한 맥주는 탄산이 포함된 음료이기 때문에 빠른 흡수를 유도하고 간과 심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는 어떨까요? 위스키나 보드카처럼 도수가 40도 이상인 술은 한두 잔만으로도 심장 박동수에 급격한 영향을 줍니다. 양주는 혈압을 급속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이중 자극을 주는데 이는 심장의 전기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 고령자에게 양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지속되면 혈액이 심장 안에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뇌나 폐로 날아가 뇌졸중이나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오해하시는 막걸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막걸리는 발효주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숨어 있고 이 성분은 모든 술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또한 여느 술들처럼 높은 당분과 알코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수분 저하 상태에서 마시면 전해질 균형 붕괴를 일으켜 심정지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도수가 높든 낮든 전통주든 수입주든 심장에는 각기 다른 방식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술을 가볍게 여기고 마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다, 가슴이 조인다,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하다며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중 많은 사례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69세 박영숙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을 20년 넘게 마셔오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계단을 오르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심실빈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알코올성 심근병증 소견이 나왔고 심장 기능은 정상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그동안 술 마셔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알코올의 미세한 공격이 조용히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4세의 김두심 여사님은 막걸리를 건강주로 믿고 매일 반 병씩 마셔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며 병원을 찾으셨죠. 심전도 결과는 심방세동, 즉 심장의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혈액이 응고되기 쉬워 뇌졸중 위험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심방세동이 나타나도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김 여사님처럼 그냥 심장이 좀 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치명적인 합병증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드문 걸까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심혈관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심근병증 환자의 27% 이상이 과거 장기적인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하루 한두 잔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부정맥으로 인한 입원율은 음주자 집단위 비음주자보다 2.8배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같이 병원에서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65세 이후엔 더 이상 안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마시면 심장 질환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심장약과 술의 조합은 심장에 폭탄이 될 수 있는 조합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심지어 수면제나 진통제까지 이제는 약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용하는 약들과 술이 몸 안에서 만나면 그 조합이 때로는 심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혈압약과 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혈압약 역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결국 두 가지가 겹쳐지면 과도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신이나 뇌혈류 저하, 심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까지 급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혈류 감소가 곧 심장 허열, 더 나아가 심근경색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약과 술의 조합도 치명적입니다. 술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는데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급격한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혈당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심정지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신 경우 증상은 더 빠르게, 더 위급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면제와 술을 함께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술과 수면제를 조합하는 클리셰가 대중매체에서 참 많이 나오죠. 물론 안 좋은 부분으로요. 이 경우는 단순한 졸림을 넘어서 호흡 억제, 심박수 저하, 심장전도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그냥 잠이 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다가 호흡이 멈추거나 잠든 채로 심장이 느려지다가 멈추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밤사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오는 고령 환자들 중 다수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한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나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분들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수분을 빼내는 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도하는데 이뇨제 역시 소변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키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전해질 불균형이 심화되고 나트륨이나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이 박동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전해질이 깨지는 순간 박동은 엉키고 위험은 현실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술은 약물의 효과를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반대로 무력화시키며 심장이라는 기관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갑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오늘은 견뎠지만 내일은 무너질 수 있는 폭탄이 되는 이유입니다. 심장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장기입니다. 단, 지금 멈춘다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술을 끊으면 정말 심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손상되기도 쉽지만 다행히 회복력 또한 강한 장기입니다. 특히 술로 인한 자극이 반복되는 상태를 멈추기만 해도 단 며칠 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금주 3일 후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심박수의 안정입니다. 술로 인해 과도하게 올라갔던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으며 심장이 이전보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평소 느끼던 두근거림,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이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금주 일주일이 지나면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술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반면 금주는 혈관 내벽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심장이 보다 적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숨이 덜 차고 가벼운 활동 시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금주 23주차,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면
부정맥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혈액 검사에서는 심장에 부담을 주던 염증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듭니다. 이 시점에는 수면의 질도 좋아지며 야간 심박수가 낮아지는 안정 패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개월 후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술을 마셨을 때보다 안 마시는 날이 더 편하고 개운하다. 이 시점의 심장은 더 이상 위태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확장되던 심장벽이 수축을 회복하고 수축력 지표인 박출률이 평균 5%에서 10% 향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금주가 유지되면 MRI나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구조 변화가 멈추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 알코올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았던 환자 중 금주만으로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수치나 논문 속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몸의 진짜 반응입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지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을 되살리는 첫 번째 결정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복 과정이 너무 이론처럼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금주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통계나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2세 이준아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30년 넘게 하루 한두 잔의 위스키를 즐겨 드셨습니다.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과 함께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진단명은 협심증 초기,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음주 습관이 심장 혈관에 꾸준히 스트레스를 줘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딱 끊겠습니다. 심장이 제 목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음주를 하다가 금주를 하는 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술 대신 다른 먹거리들을 찾기도 하며 사람들과 음주가 전혀 없는 활동을 하면서 겨우 금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금주 3개월 후 재검을 통해 심장의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그전보다 걷는 속도와 거리도 배로 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68세 최자현 여사님입니다. 평소에 술이 잠을 잘 오게 해준다며 막걸리 한 컵을 저녁마다 드셨고 심장이 가끔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심방세동으로 쓰러졌고 뇌졸중 위험성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처럼 계속 드셨다면 1년 안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이후 금주를 시작한 최 여사님은 처음엔 잠이 잘 오지 않고 기분이 울적하다고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심장 리듬이 안정되었고 밤잠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요즘은 일어나는 게 상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서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술을 멈춘 어르신들의 삶은 심장이 회복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숨이 편해졌고 수면이 깊어졌고 하루가 다시 활기차졌습니다. 금주는 단순한 의지와 인내가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일이며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병을 막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되찾는 일, 그리고 내 일상을 다시 통제하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금주를 실천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변화는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술을 마실까 말까 갈등하는 시간, 다음 날의 숙취를 걱정하며 눈을 뜨던 아침,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기력과 피로,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금주는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바꿉니다.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가족과의 갈등이 줄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선명해지고 감정이 덜 요동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차분해지고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한 어르신은 금주 6개월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걸을 수 있고 밤에는 편히 잘 수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술이 나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술은 내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 말이 바로 금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문장 아닐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습관이자 위로, 어떤 분들에게는 고독을 견디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한 잔이 내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부정맥, 한 번의 실신, 단 한 번의 심장마비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위험을 이미 감지하셨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변화를 고민 중인 분들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심장은 참고 견디지만 경고는 분명히 보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잔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1년, 10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은 굳혔지만 막상 실천이 쉽지 않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금주 실천 전략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술 마시던 시간에 다른 루틴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술을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습관은 빈자리를 싫어합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는 행동이 없으면 금방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심장이 덜 두근거린 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날, 기억력이 또렷해진 순간들을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눈에 보이도록 하면 금주에 대한 동기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들이 금주 클리닉에서 활용하는 공식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거절 문장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오늘은 안 마실게요. 요즘 건강 관리 중이에요. 같은 간단한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술 권하는 자리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심장을, 기억을, 인생을 지키는 중이니까요. 네 번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덜 외롭고 오래갑니다. 가족, 친구, 혹은 온라인 금주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해 서로 응원하고 실패했을 땐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심리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보다 더 늦은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용히 뛰고,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심장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떠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